안녕하세요. 경북에 살고 있는 38살 결혼 11년 차 평범 준마입니다. 10년 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사이다 마신 것처럼 해결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저는 언니 하나 있는 이녀 중 차녀로 자랐는데요. 어려서부터 공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언니와 저 둘 다 별다른 불만 없이 자랐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은 복숭아 과수원을 하시는데 큰돈은 못 벌어도 과수원집은 시골에서는 꽤 부자 소리 듣는 집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리 풍족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네요. 언니와 저 둘 다 20대 후반에 같은 지역 사람과 결혼해서 시내에서 살림을 차려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주말 이틀 중 부모님 집에 하루는 다녀와요. 가서 농사일도 돕고요. 집 마당에서 아이들 흙장난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요. 저희 부부는 이런 생활이 좋고 남편도 아이들 외가가 시골에 있어서 아이들이 좋은 체험하며 자라니까 정서에도 좋겠다고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언니네는 친정에 거의 안 와요. 친정에 언니네가 오는 날은 명절 때 빼고는 1년에 10번 이내예요. 근데 형부는 자기가 친정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정말 입을 손바닥으로 때려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논이 세 필지가 있었는데요. 땅의 가치로 치면 과수원이랑 논이 비슷해요. 근데 그 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빠가 증여받지 않고 언니 이름으로 증여해 줬어요. 그리고 항상 친정아빠가 말씀하시길 과수원은 제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남편도 저도 재산 욕심은 없지만 친정부모님 덕에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남편이 말해요. 근데 언니네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설정 잡혀 식당을 창업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까먹고 그 후에도 씀씀이가 커서 까먹고 해서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러더니 근래 들어서 형부가 친정부모님께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은 누구 줄 거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네는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지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과수원은 언니네가 받고 살고 계신 집은 동생네 주라고 얘기했대요. 미친 거 아닌가요? 지들이 받은 거는 지들 멋부리고 사장소리 듣느라 다 써버리고 왜 제 거에 탐을 내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과수원은 먼 훗날 내 거가 된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언니 부부의 행동을 보고 나니 저도 마음이 확 상했어요. 언니 부부의 개념 없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셨나 봐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언니네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써버린 자식이니 더 이상 해줄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생각을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오히려 언니네가 저희에게 1을 주고 자기네가 10을 갖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많이 화가 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와 저희를 어느 날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데려오지 말고 부부들만 오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 언니네, 우리 부부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서류 뭉치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언니네 부부에게 여기 있는 것들이 아버님이 갖고 있던 재산 너희에게 증여한 서류들이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증여세에 관련된 서류들이고 니네가 받은 재산이 서영이네가 받을 과수원보다 땅 가치로 훨씬 크다. 근데 니들이 과수원을 또 니들이 갖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부가 저희는 할아버님께 받은 거지 아버님께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으니까 더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미친놈인가 했어요. 우리 형부가 이런 개논리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었구나 싶었죠.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럼 김서방 자네 집에서는 뭘 해주나? 우리 집에서만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건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하면서 벌컥 화를 내시며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큰애네 하는 짓을 보면 99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한테 100을 채우게 그 하나 달랜다더니 딱 그 짝이구만. 니들한테는 앞으로 한 푼도 줄 것도 줄 의무도 없다. 아니 의무 이상으로 다 했다. 이따위 도둑놈 심보로 분란 일으킬 거면 연 끊고 살자. 더 이상 너희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언니랑 형부가 울며 불며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됐으니까
니네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계속 언니와 형부가 빌고 빌었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언니네를 내쫓았어요. 언니네가 가고 나서 저희에게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김서방에게 창피하다며 부모님 가시고 나면 과수원이 제 이름으로 온전히 가도록 모든 장치를 해놓을 테니 아무 걱정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는 젊어야 아버님 이라고 있고 쓰고 약간은 모을 수 있을 만큼 법니다. 과수원 저희 주신다는 건 받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처형네가 가여우시면 과수원을 저희와 나눠 갖도록 하셔도 저희는 원망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속물인지 이 사람 괜한 소리는 왜 하나 싶었는데 아빠가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사람이 김서방 같아야지. 내 기필코 니네한테 과수원을 줄 거다. 죽기 전에 필요한 장치들을 다 해놓을 거고 대신 미안하지만 이 집이랑 옆에 붙은 텃밭은 큰애네 주는 것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님, 아니 아버지,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데 가실 날에 대해서 뭘 벌써부터 대비를 하세요. 그저 편안하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저희는 그걸로 족합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 울고 엄마도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울고 아빠도 울고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진정이 되어 부모님과 몇 마디 더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당신은 욕심도 없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또 울먹거리면서 아빠가 처형내가 짠하면서도 우리 눈치 보느라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아서 오히려 본인이 미안해졌다고 했어요. 자기도 자식들 키워보니 안 된 자식이 짠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단칼에 잘라버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은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살고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되는 거니까 욕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냥 언니가 욕심 부리길래 아빠가 언니한테 넘어가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만 났었는데 남편에게 부끄럽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욕심이 자연스럽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수원에 관심 끊고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지 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순박한 시골 농부로만 생각했던 아빠가 이렇게 강단 있는 분이란 걸 이제 알았고요. 어렸을 때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남겨뒀다가 저 먹으라고 주던 언니도 출가해서 제 식구 생기니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저 시골 땅이니 이 정도지 더 큰 재산이나 권력이면 형제간에 정말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고요. 두서없이 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장마철에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재산 욕심에 대한 언니 부부의 그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는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기분도 나빴고 10년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좀 해결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부잣집 딸들이래요. 쓰니님과 쓰니님 언니는 말이죠. 과수원이 있고 뭐 그 외에 또 땅들이 좀 있나 봐요. 농지겠죠. 그러니까 언니한테는 논을 다 줬대. 그 논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 상속자가 재산 상속자가 아버님밖에 안 계셨는지 하여튼 그거를 받은 거를 갖다가 바로 받지 않고 언니한테 줬다는 거죠. 그 과수원은 이 쓰니님한테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근데 언니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거야. 뭐 탕진하려고 했겠어. 그거 뭐 설정 잡혀갖고 식당 해갖고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지.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거의 다 써버리고 뭐 설정 잡힌 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빚을. 그리고 나오면서 또 이제 뭐 보증금은 받아갖고 나왔겠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써버렸다는 얘기야. 그런데 양심 없는 행동을 또 하는 거죠, 이 언니가 형부랑.
스니님 부부는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신데, 결혼해갖고 시내에 살림을 차려서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말마다 그렇게 이틀 중에 하루는 부모님 집에 가서 있다가 온대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꼬맹이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집에 거의 매주 가다시피 해갖고, 근데 참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참 좋아했다는 거야. 사위 되시는 분께서는, 스니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는 마음속에 어떤 뭐 계산을 해두고, 그리고 찾아다녔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한 얘기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사연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딸들을 아버님이 다 불러갖고 한 말씀 하셨대.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서류 뭉치들을 다 갖고 와서 여기에 있는 이 서류들이, 내 아버지한테 받을 그거를 갖다가 너 큰딸 너한테, 준 거다. 너한테 넘겨준 거다. 이거 넘겨준 거고, 그리고 요 나머지 땅은 네 동생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욕심을 부리냐. 욕심 부릴 게 아니다, 너는 이제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그게 반반이었다는 거지. 딸이 둘이니까 공평하게 요렇게 주고 요렇게 주고 반씩 나눠주려고 거의 딱 반이 됐는데, 너네한테 미리 준 거고 얘한테는 줘야 될 게 있는 거라서 이거는 얘네들 거니까 너 큰딸아, 너는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큰사위라는 새끼 하는 말이 진짜 뚫린 주둥아리라고 막 나불댈 수 있는 거야, 이게. 읽을 때 욕할 뻔. 제가 가끔 이렇게 사연을 읽다가 욕도 나오고 막 그래서, 뭐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일신사 욕으로 랩을 한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있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평소에는요, 정말 바르고 고운 말만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그 큰사위라는 인간이 한 소리가, 저희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지 부모님한테 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맞으니까 더 받아야죠. 아, 나 진짜 신나. 그러면 따져보자, 그럼 새끼야. 씨. 할아버지가 그러면 아들한테 주고 싶지. 그러면은 아들한테 줘서, 아들아, 네가 네 자식들한테 주든지 네가 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아들한테 주는 거지. 손주한테 줬겠어? 할아버지한테, 서류상은 할아버지한테서 갔지, 너한테, 이 새끼야. 그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고 그 아버지가 딸들한테 알아서 나눠주고 그런 건데, 아버지한테 갈 거가 큰딸한테 갔으니까 아버지가 준 거지. 왜 할아버지가 준 거야. 이게 무슨 개논리야. 이따 너 끝나고 화장실에 남을래? 와, 나 진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요? 그쵸? 여러분들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흥분은 나 혼자만 했나? 그래서 이 쓰니님도 이 형부란 놈이 미친놈인가 했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면서, 그따위 도둑놈 심보로 분란 일으킬 거면 영 끊고 살자.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아니, 다 커서 결혼을 한 딸이어도 어렸을 때, 그 애기였을 때 예뻤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예쁘잖아. 그 예뻤던 딸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위라는 놈은 처음에 와서 인사할 때는 씩씩하고 늠름해 보여갖고 내 딸을 줬는데, 이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참 고민이 많으셨을 거야. 아버님이 그렇게 딱딱하게 딱 잘라 말을 하니까 이제 언니랑 형부가 뭐 울고불고 하면서 잘못했다고는 했대. 그것도 진심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한 소리 들어보면은, 여기 나온 내용 보면은 그것도 진심이 아니야. 그냥 우는 거야.
운 이유는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랑 형부가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한 거는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것 같아서, 또 받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비비려고. 그거 아니고서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뒤에 가서 말했다는 내용 보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언니네가 이제 가고 나서 아버지가 또 참 마음 아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 큰딸을 잘못 키워서 내가 작은 사위 자네한테 볼 면목이 없네, 뭐 이러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그 과수원은 너네 이름으로 꼭 가도록 그렇게 내가 모든 장치를 해놓을 테니까 너네는 걱정하지 말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언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너한테 다 가게 해줄 테니까 언니랑 사이 나쁘게 지내지는 말아달라. 이 부탁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나 이게 참,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아팠던 것 같아. 이 아버지가 평생 농사일만 알고 사신 분이잖아.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받은 건지, 그 과수원이랑 과수원이 할아버지한테 받은 건지 아버지가 읽어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 지키면서 사셨잖아요. 이 아버지라고 뭐 그때 한참 경제개발 될 때 그거 팔아서 뭐 안 해보고 싶었겠어? 근데 그냥 지키셨잖아.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가지고 계셨잖아요. 농사일 하면서. 이게 내 일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켜낸 그 재산을 딸한테 내가 이쁜 자식한테 주면 어떻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주면 어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딸이 그걸 관여한다? 그리고 딸이 관여하는 것도 딸이 한 말도 아니고 사위라는 새끼가 얘기를 와갖고, 난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지 아버님한테 받은 거 없으니까 과수원은 내가 받아야 되고 요 집 얼마 안 되는 거는 처제 주세요, 이렇게 지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한다? 그래서 가끔 댓글에 써 있는 말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위 자식 개자식 뭐라는 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집에 장가를 가면 그게 눈에 보이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 인간이 원래 나쁜 놈인지 모르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뭐가 보이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야.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게 되게 커. 나 더러운 짓거리하고 나쁜 놈 소리 한번 듣고 한번 먹지 뭐. 이게 뭐 돈 10만 원, 몇만 원 이런 거면은 인심 쓰고 나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 근데 억대로 가봐. 사람 심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억이 넘어가봐. 내가 벌고 벌어서 생활비 다 쓰고 억이 넘는 돈을 모은다? 목돈을 내가 손에 딱 쥔다? 평생 동안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큰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 그냥 나쁜 새끼 한번 대고 나 그거 그냥 먹을래. 찔러나 보는 거지. 근데 그랬다가 탈난 거죠, 이 경우에는. 그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줄 거다, 걱정 말아라 라는 말을 하니까, 작은 사위라는 사람은 참 순박한 사람인가 봐. 너무 착한 사람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 작은 사위라는 사람이, 우리는 젊어요 아버님. 일하고 있고 쓰고 약간은 모을 수 있을 만큼 법니다. 뭐 평범한 집이네요. 과수원 저희 주신다는 건 받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정이 돼 있었지만,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얘기를 했었긴 했지만,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구라고 그렇게 마음 수양을 한 거지. 작은 사위라고 욕심 없겠어?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수양을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저희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통의 인내력 갖고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또 장인어른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 그래갖고 내가 기필코 너희들 줄 거고 큰딸 전현한테는 안 줄 거야 절대. 그랬어요. 대신에 여기 집터는 너네 언니가 다 써버렸으니까. 물론 이 집터도 뭐 반반으로 치자면 과수원 쪽으로 가야 될지 논 쪽으로 가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언니가 일단 다 써버렸으니까 요거는 언니한테 주자. 과수원은 너네 줄게. 이 말을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작은 딸한테, 작은 사위한테 미안했겠냐고. 물론 아빠 입장에서 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니네들은 전혀 상관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도 뭐 할 말은 없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게.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자식들 뭐 원하는 대로 해줘? 맞잖아요. 그런 거지만 또 작은 딸한테 내 재산을 가지고 양해를 구한다는 그거를 양해를 구하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아, 네, 이 아버지 진짜 막걸리라도 한 박스라도 이 집에다가 사다 드리고 싶네, 진짜. 막걸리 드시면서 일하시라고. 네, 그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 둘째 사위라는 분이 또 대답이 또 걸작이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왜 가실 날에 대해서 얘기는 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점점 이제 예전에 같지 않고 결혼할 때만 해도 뭐 한 10년 전만 되더라도 또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은. 쌩쌩하셨단 말이지. 뭐 60대면 60대, 뭐 50대 후반이면 50대 후반. 쌩쌩하셨던 분이 이제 일은 막 이렇게 되고 가뜩이나 안 돼 보이는데 이런 걸로 속 끓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사위 입장이지만. 내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걸로 속 끓는다면 나 그것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아버지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장인어른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돌아가실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일하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난 아버지가 마음 편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것도 참 능력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이 영상 보면서 막 인상 쓰는 사람이 몇 보여? 내가 다 봤어, 누군지. 네. 그래갖고 이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서, 쓰니님이 남편 되시는 분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건강만 생각하고 재산에 대해서 그냥 엄마 아버지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내 남편 얼마나 예뻐. 내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잖아. 배려하는 거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오면서 이런 거를 물어봤던 거죠. 당신은 욕심도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또 울먹이더래. 아, 이 울보 새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둘째 사위. 진짜. 또 막 울먹이더래. 그러더니 장인어른이 처형내가 짠하면서 우리 눈치 보느라고 이런 일 벌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미안했어 오히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안 된 자식이 딱 보기에 짠한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아버님 입장에서는 처형내가 짠하겠지.
그런데도 그거를 단칼에 잘라버리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재산을 그 과수원을 꼭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 그래놓고 또 울먹거려. 어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벌어서 살고 애들은 그냥 지들 자립할 수 있게 우리는 교육시켜주면 되는 거야. 쓰니님은 근데 언니한테 또 엄마 아빠가 혹해갖고 넘어가갖고 이거 과수원 언니랑 나눠 가지라거나 언니가 언니한테 줘버린다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조바심이 났었는데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반성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 자기 반성을 한 것도 쓰니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말 듣고 쓰니님의 반응이 이럴 수도 있어. 당신 무슨 소리야 그게. 언니가 다 받아간 건 받아간 게 다 있는데 우리가 과수원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지.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거. 가만 안 있겠어 내가. 뭐 죽이 맞아야 뭘 해먹든가 말던가 하지. 막 그런 딸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사위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둘 다 좋은 사람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재산은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을 했대요. 걱정이 더 많아져도 많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지키려면은 더 많은 걱정을 해야지, 당연히. 그 걱정을 하면서도 또 든든한 마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이 많으면 그 든든함이 더 클 것 같아요. 나만 속물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만 쓰레기지, 또.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걱정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난 재산을 안 갖는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다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부모님 재산은 뭐예요? 조부모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상속이 될 만한, 뭐 상속이 될 수도 있는, 그거는 내가 외동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형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자립을 하려고 나는 내가 알아서 먹고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내가 월급쟁이를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뭐 끽해봐야 1,000만 원 이하로 벌 거 아니야. 그만큼씩 버는데 그거를 벌어서 그 돈으로 갖다가 생활비하고 뭐 어쩌고 다 하고 남는 돈 저축 조금씩 하고 그 남는 돈 저축 그 돈을 모았더니 10년 만에 뭐 6천만 원이더라 뭐 이런 계산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요거 한 번 먹으면 몇 억 먹어. 그러면 나 그냥 나쁜 놈 되고 이거 먹을래. 나쁜 놈 되고 먹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먹도록 노력해볼래. 그냥 나쁜 놈 되고 노력해볼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리고 말을 왜 그렇게 하니? 큰 사위라는 새끼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거지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받은 건 없어요. 네가 왜 받아야 되는데 이 새끼야. 네 마누라가 받는 거지. 네가 할 말이야 그게? 확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 거지. 제가 또 말하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일신사가 평상시에 욕으로 랩을 하더라. 뭐 근데 그걸 봤다.
홍대 지나가다가 일신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랑 싸움이 붙어갖고 욕으로 랩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목격담, 뭐 막 이런 게 막 자꾸 주변에 떠돌고 인터넷에 떠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사실 아닌 거 아시죠? 저는 평상시에 뭐 이렇게 바르고 고운 말만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네, 후기도 있네요. 후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 여름에 보낸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네요. 저희 남편 칭찬해 주시는 글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기 부탁한다고 하셨지만 이후에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아빠가 저희 과수원을 증여해 가라 하셔서 증여받았습니다. 아빠는 언니와 형부에게 큰 실망을 하신 듯 했어요. 남편은 벌써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냐고 아빠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빠의 뜻이 완강해서 마지못해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언니네 부부가 아빠에게 혼이 나서 내쫓기듯 돌아가고 나서 한 달 뒤쯤부터 언니네는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주말 이틀을 보내더라고요. 언니와 형부가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저희는 예전과 다름없이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부모님 댁에 갔다 왔어요. 한 번은 형부가 남편에게 부모님 댁에서 자니 그렇게 잠이 잘 오고 편안할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을에 느닷없이 아빠가 과수원 땅을 제 이름으로 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증여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언젠가부터 언니네가 주말에 부모님 댁에 안 오더라고요. 얼마 뒤에 아빠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형부가 아빠에게 노후를 준비하시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과수원 땅을 팔아서 그 돈 중에 5억 정도를 보험회사에 투자로 맡기면 한 달에 200 이상씩 받는다고 했대요. 그 돈으로 생활비 하시면서 편하게 사시라고 했다는데 듣다 못해 아빠가 그 돈이 있으면 땅을 더 사지 보험회사에 돈을 넣겠냐고 했대요. 이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면서 그럼 그 보험은 지들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가 난 듯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엄마와 아빠가 저희에게 얼른 과수원 땅을 증여해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겨울쯤에 형부가 또 보험회사 얘기를 꺼내길래 아빠가 과수원 땅 이미 제 이름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빠 말씀을 듣고 언니와 형부는 말 한마디 안 하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부모님 댁에 언니네가 안 오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화가 나는데 아빠는 이 얘기를 저와 언니가 의상할까봐 말 안 하려고 하셨는데 저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부모님 댁에서 언니네를 만났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밥 해먹고 부모님과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는데 남편이 형부에게 과수원에 대한 세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얼만큼 나올지 물어봤다네요. 형부는 예전에 논 팔아먹기 전에 몇 년이라도 세금을 내보지 않았냐면서요. 형부가 엄청 기분 나빠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걸 검색해보면 되지 왜 형부에게 물어봤냐고 했더니 형부 기분 나쁘라고 그랬다네요.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욕심을 못 버리고 끝까지 부모님 재산 욕심나서 언니네가 뻔질나게 부모님 댁에 드나들다가 내 이름으로 증여했다는 것을 알고는 부모님 댁에 안 가는 것이 너무 괘씸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세금을 물어본 것이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형부와 언니에게 말하려고요. 형부는 정말 무일푼으로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와서 돈 펑펑 써보기도 하고 지금 그 정도로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네, 잘 보셨나요? 후기가 있다고 해서 나는 뭐 좋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나는 그랬어. 그랬는데 또 그게 아니야. 또 이 큰삽이라는 사람이 또 개수작을 부렸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스니님이 모르셨대.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과수원 땅을 얼른 증여해 가라고. 사전 증여로.
증여해가라고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얼떨떨해갖고 이게 뭔가 했더니 언니네가 막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오는 거래. 언니네가 주말마다 막 부모님 집에 오더래. 그러더니 뭐 주말에 그냥 이틀을 자고 간 거야, 계속. 그러다가 한 번은 형부가 남편한테 부모님 댁에서 자니까 이렇게 잠이 잘 오고 편안할 수가 없다. 그러더래. 그렇겠지. 뭐 뭔가 그 명분을 대야 되는데 생전 부모님 집에 잘 안 오던 사람들이 와갖고 부모님 집에서 자려면 뭐 이유를 대긴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정도는 안 와봐. 이유를 대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안 와봐. 근데 이유 같은 이유를 대야지.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왜 갑자기 좋아졌을까?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내가 둘째 사위였으면 동서 형님한테 그거를 물어봤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렇게 뭐 잘 안 오시더니 왜 갑자기 그렇게 여기 이 집에서 자는 게 편하고 그럴까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당황하겠죠. 큰 사위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말 이틀, 그러니까 1박 2일로 자고 가면서 큰형부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과수원 땅을 팔아서 그 돈 중에서 한 5억 정도 보험회사에 투자로 맡기면 한 달에 200 이상씩 받게 된다고. 그건 이제 속닥속닥 한 거예요. 생활비 굳이 뭐, 어르신 두 분이 사시면서, 시골에서 사시면서 한 200 정도면 사실만 하지 않냐. 5억만 투자해서. 뭐, 은행 예금이 그렇게 뭐, 이자가 그렇게 붙지도 않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면 그 보험은 자기 이름으로 하고, 뭐 그런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 근데 이 아버님도 그걸 아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 여기 아버님께서 야, 안 되겠다. 자꾸 이걸 그냥 놔두니까 너네 형부가 자꾸 와서 욕심 부리고 또 딴소리를 한다. 와서 자고 가는 걸 내 딸이랑 내 사위가 자고 가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니네가 증여를 해가라 깔끔하게. 그래야 이 새끼가 딴소리 안 하지. 이렇게. 그래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사위도 참 착한 사위인데 그런 것들에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열받는 거냐면 내 땅을 내 동서 형님이 쏙닥거려 갖고 처형한테 내가 받을 거를 뺏길 거. 그게 열이 받는 게 아니라 그게 걱정이 돼서 열받는 게 아니라 하는 짓거리가 열받는 거야.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내 장인이 알아. 그러면서 내 장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난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내 사랑하는 장인을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장인을 형님이 너는 우리 아버님 그렇게 생각 안 해? 너한테도 아버님인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리고 증여를 받고 나서 이 작은 사위 되시는 분이 스니님 남편 되시는 분이 동서 형님한테 물어봤대요. 과수원에 대한 세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얼만큼 나오는지 대충 어떻게 될까요, 형님?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왜 물어봤냐면 옛날에 논 이렇게 몇 개를 받았대잖아. 처형내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도 내보고 뭐 그러다가 그거 설정 잡혀갖고 뭐 식당 하다가 말아먹었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재산을. 그랬는데 어쨌든 그 전에 몇 년이라도 갖고 있었을 테니까 세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거를 물어본 건 뭐예요? 형님, 내가 이미 그 재산 증여받았는데? 이거 알려준 거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진짜 사이다, 야, 이거. 아니나 다를까, 이 형부란 사람은 그 말 듣고 되게 기분 나빠하더래요.
아쉽겠지. 지가 욕심내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님, 이거 팔아서, 보험에 한 5억만 투자하세요. 그럼 한 200씩 나와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빼먹어 보려고 이것저것 개수작을 부려봤는데, 그게 안 통했어. 근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처제네한테 그냥 증여가 이미 돼버린 거야. 내가 노리던 그 땅이.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빠 하더래. 그걸 또 당황을 했으면 이걸 기분 나쁜 거를 내 동서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겠네. 막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 기분 나쁜 걸 그렇게 티를 내. 그래서 알게 만들어? 그랬다는 거죠. 그걸 왜 물어봤냐고 쓰니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왜 형부한테 그런 걸 왜 물어봤어?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형님 기분 나쁘라고. 내가 당신한테 이미 그 과수원 증여됐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사이다네요. 이쓰니님이 남편한테 잘했다고 했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형부한테 이 말을 하고 싶다네요. 형부는 정말 무일푼으로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와서 돈 펑펑 써보기도 하고 지금 그 정도로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 너, 그지 새끼였던 거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번듯한 식당도 차릴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그지 새끼를, 먹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엄마 아버지 남은 재산까지 다 네 건 줄 알아? 이 그지 새끼야? 말이 너무 심했나요? 왜요? 심하면 안 되나요? 이 글에서 나온 쓰니님의 형부가 한 행동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욕을 먹기에도 이런 욕도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 또 나만 쓰레기야? 나만 욕 잘해? 아마 여러분들도 막, 내가 내 상황이라면, 내가 이 집 둘째 딸이라면, 그러면서 정말 욕이 막 나오고, 뭐, 그런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원하게 일이 잘 해결됐고, 공평하게, 재산 분배가 됐고, 그랬으니까, 정말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죠. 어, 테레사 수녀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네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가족이 얼마나 많이 서로를 사랑하는지다.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오히려 조금 어설프게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끼리 더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잖아요. 이 집이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분란이 일어난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분란이 일어난 게 그러면은 그 있는 게 잘못인 건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자기가 받을 만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딱 만족을 할 줄 알고 그랬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큰형부, 언니,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딸은 와갖고 지랄거릴 수 있어. 엄마 아버지한테 더 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한테 좀 뜯기는 재미도 있고 좀 부모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씩 이렇게 주면서 기분 좋아하는. 근데 그걸 뒤에서 사위가 조종을 했다? 그걸 뒤에서 며느리가 조종을 했다? 그건 또 느낌이 다른가 봐요, 부모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뭐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면은 뭐 댓글로 제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 서로 간에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죽하면 얼마 전에 정말 그 유명 인사분께서 그런 명언도 남기셨잖아요. I am 신뢰예요. 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